고양이의 대표적인 치과 질환 중 고양이 치아 흡수 병변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무려 고양이 절반 이상이 앓고 있으며 치아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이것은 고양이의 충치일까요? 이 치아 흡수 병변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전발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그냥 냅둬도 되고 어떤 경우는 발치를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고양이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치과 질환 중 하나인 고양이 치아 흡수 병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치아 흡수 병변은요, 통계적으로 60% 이상의 고양이에게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치과 질환입니다. 치아 흡수 병변은요, 말 그대로 치아가 턱뼈에서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치아가 없어지는, 이빨이 없어지는 질환인데요. 뼈에 묻혀있는 뿌리 부분은 턱뼈로 치환이 되며 잇몸 위로 드러난 치아는요, 결국 뿌리가 없어져 버리며 부서져 버리는 통증성 질환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턱뼈로 바뀌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드러난 이빨은요, 마치 서서히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증상은요, 주로 이빨의 통증에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식욕부진이나 음식물 섭취를 피하거나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다거나 식사 중에 음식을 자주 흘리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사람처럼 고개를 기울이기도 하고요, 간혹 입을 쩝쩝거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이루어지면은요, 드러난 치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지는데요. 입을 이렇게 벌려보면은요, 이와 잇몸의 연접 부분에 빨간색 점처럼 치수가 노출이 되어 출혈이 보이기도 합니다. 치아 흡수 병변이 주로 발생하는 치아는요, 아래쪽 턱뼈의 송곳니 바로 뒤쪽에 작은 어금니와 뒤쪽 어금니 양측에 주로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4개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치아 흡수 병변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요, 입술을 살짝 벌리고 아래턱에 송곳니 바로 뒤쪽의 이빨과 그 뒤쪽의 큰 어금니를 유심히 확인해 보시면 쉽게 발견이 가능합니다. 주로 아래턱에 송곳니 뒤쪽 이빨 2개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자, 그럼 치아 흡수 병변은요, 고양이의 충치랑 같은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충치와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는요, 충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안 생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충치란 것은요, 세균의 침착과 산성의 환경 자체가 치아 표면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빨의 표면이 부서지는 현상인데요. 강아지나 고양이 침의 pH는요, 사람과 달리 약알칼리 상태로요, 치아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탈회 현상을 일으키기 힘든 환경입니다. 즉, 치아 흡수 병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치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질병에 들어갑니다. 그럼 치아 흡수 병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직은 특별히 밝혀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대칭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미루어 교합에 의한 기계적인 자극, 즉 윗니빨과 아랫니빨의 기계적인 움직임도 추정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른 추정되는 원인으로는요, 고양이의 면역부전 바이러스나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나 혹은 치석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의심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한 원인은 아직까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발치가 정답입니다. 즉, 치아 흡수 병변이 진행하는 치아를 발치하여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전발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치아 흡수 병변이 진행하는 해당 치아만 발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고양이로 전염이 된다거나 치아에서 치아로 전염이 되는 그런 종류의 질병은 아니고요. 더구나 생기는 치아는요, 대개 양측 아래쪽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이기 때문에 최대 4개 정도의 이빨만 발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발치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미 진행을 많이 해서요, 이빨의 뿌리가 턱뼈로 치환이 진행하여 뿌리 신경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더 이상 통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굳이 발치는 필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뿌리 제거 없이 위에 노출된 치아만 삭제하기도 합니다. 혹은 위에 노출된 치아도요, 이미 부서졌다면요, 사실상 그걸로 치료는 이미 끝입니다. 뿌리가 턱뼈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즉 뿌리가 녹아 없어지는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한다면요, 발치를 해주고, 이미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치수나 신경이 죽었다면요, 뿌리의 발치 없이 마무리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요, 뿌리가 다 턱뼈로 치환이 돼서 발치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턱뼈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냥 뿌리가 안 보여요. 턱뼈로 돼 있는 거라. 자, 그럼 이 치아 흡수 병변을 예방할 방법은 있는 걸까요? 우선 추정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해보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백혈병 바이러스나 아니면 기타 전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항시 칫솔질을 열심히 해서 치석이 끼거나 구강 내 세균이 많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혹시라도요, 치석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은요, 바로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을 제거해 주시고요. 스케일링을 할 때마다 치과 엑스레이 같은 구강 검진을 같이 실시해서 조기에 치아 흡수 병변을 발견하고 발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그 이름도 생소하고 무서운 또 고양이의 절반이 넘게 앓고 있다고 하는 고양이 치아 흡수 병면에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